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언제나 차분하고 냉철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한 씨, 네. 만약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네.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경험을 좀 부각시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제 성격과 네. 또 이 보미 씨랑 같이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취업을 부탁해 해서 이 경험을 좀 많이 살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성격이 그게 좋다라고 판명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기분을 좋게 해드립니다. 네. 자, 그거를 봤을 때 좀 더 연장선으로 보면은 자, 보미 씨와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보미 씨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 건가요? 그렇기도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좀 쓸 것 같네요.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항상 부담스럽고 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원 학생은 좀 어때요? 네, 저도 요즘 자기소개서를 보면 추상적인 질문이 되게 많아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썼던 자소서 중에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네, 맞아요. 네, 자, 4번 문항이었어요. 뷰티에 대해서 굉장히 써주셨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포기는 뭐였냐 이런 그것도 질문들을 어려워요. 보면 어렵죠. 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 부담감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자소서가 자소설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잡코리아에서 취준생 665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거짓말을 썼냐라고 물어봤는데 무려 82.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뭐 네. 살펴보자면 뭐 사실에 기반을 했지만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썼다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뭐 사실에 기반해서 썼지만 수치나 직위, 지감을 좀 바꿨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없던 일을 지어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없던 일도 지원해주시죠. 네. 수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 정도는 사실 애교인데 그렇죠. 아예 없던 일을 지원했다 하면은 참. 그거는 정말 예, 양심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재환 씨가 네. 떡볶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는 네. 첫 데뷔곡도 명수의 떡볶이였습니다. 네. 네. 떡볶이 사장님인데 어떤 친구가 지원을 해요. 네. 이 친구가 뭐 우리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고 네. 정말 감명 깊게 먹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재환 사장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런 준비가 된 친구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을 지원 동기에서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자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학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세요. 취준생과 자소설. 첫 번째 키워드 자, 무엇일까요? 사운드. 스파르타? 예, 영화 300. 복근이 통했네요. 떠오릅니다. 네. 그 정도 각오로 접근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아닐까요? 복근이 나와야지 된다. 300개 정도 쓴다? 300개 최고로 정도. 300개까지는 아시겠지만 아, 300번 지원해야 통과한다. 궁금한데요. 우리 첫 그러게요.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300 뭔가요? 네, 요즘 최근에 탈스펙 채용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고 또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항목별 글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글자 수군요. 예전에는 뭐 1000자, 3000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통 300자 정도로 한 항목당 질문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질문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되게 넓게 물어봤다면 요즘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 등등 굉장히 작게 또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다 읽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읽기 귀찮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짧게.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자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도 이제 돌림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설 못 쓰게 이렇게 네, 했으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글자 수를 줄인 진짜 이유 뭘까요? 이제 드디어 재환 씨가 네. 준 취업 전문가가 되는 그런 뜻깊은 과정 안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안 돼. 네. 기본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보면은 네. 기업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 시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서 네.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리텔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물론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중원부어라든지 굉장히 간결 명확하지 않게 글을 나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좀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항목에서 어떤 키워드를 좀 강조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백 학생은 어때요? 좀 그 문항이 바뀐 게 좀 더 쓰기 편할까요? 아니면 옛날 그 기본적인 방식이 더 편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방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분량이 길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 좀 늘려 쓰고 자신 없는 부분은 그렇지. 짧게 쓸 수 이게 있었는데 동작이죠? 네, 이렇게 300자씩 물어보면 자신 있다고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자신 없다고 안 쓸 수도 없어서 그쵸.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300자 정도 되면 오히려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집약적으로 맞아요. 써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버릴 것도 너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요. 세네 가지의 그런 자신 있는 것들인데 과연 무엇을 써야지 좀 더 네. 이 회사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다시 네. 한번 자소서를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취업과 자소서를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학가. 단학가. 자, 뭘까? 이거 군대의 예, 말투잖아요. 군대에서 네. 쓰시는 그렇죠, 그렇죠. 단학가처럼 네. 입사 지원서도 단학가로 써야 된다. 아,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반대. 느낌일 수도. 아니면 단학가를 군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군대 경험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수 있어요. 접근. 실제로 뭐 기업에서는 군대 경험은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지 말라고 가이드를 주거든요. 군대에서 출가한 이야기는 쓰지 마라. 근데 또 그런 거 아십니까? 여자분들께서의 그 장교 경험이라든가 군대 경험은 굉장히 가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뭐 건설사들이니까 이제 여기 직감 하나 파셔야겠네요. 이 정도면 네, 오늘 열심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성백 학생. 뭔가요? 네, 경어체 단학가 경어체를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라고. 네, 네. 네. 자소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반말체라고 하는데요. 반말체? 네, 경어체를 원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반말을 써서 인사 담당자를 뭐뭐 당황시키기도 했다, 뭐 이런 하고요. 건가? 낮춤말.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재다. 지금 조금 부족할지라도 곧 최선의 인재가 될 거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이거 무시하냐, 얘가 반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높임말을 쓰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준생과 자소설 세 번째 키워드. 네. 재밌네요. 과연? 추진력과 자소서 무슨 상관이 있죠? 전 대충 상상이 가긴 하는데 이 자소서 쓰면은 항상 많이들 실패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게 만드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추진력 있게 좀 써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 걸로 할게요. 자, 맞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상 교수님, 뭔가요? 네, 추진력이 이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장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단점을 언급할 때 이제 추진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지나치게 완벽하다 이러는 건데 대체로 이제 지나치게 완벽한 것들이 이게 단점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추진력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장점이 있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기 자랑만 쫙 늘어놓다 보니까 식상해요. 그리고 이제 장점 같은 단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또 두 학생들 혹시 장점 같은 단점이 또는 단점을 장점화시킨 거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예. 지나친 배려심. 이게 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데요. 배려심이 어떻게 네.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지나친 배려심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조별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네네. 사실 프리라이더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과감히 쳐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뭐야. 쓴소리를 잘 못하는군요. 네, 전 잘 못하는 이것도 편이에요. 근데 저랑 비슷한 마인드긴 한데 저도 그거를 좀 약간 뭘 듣고 고쳤냐면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 이기주의도 이기주의지만 지나친 이타주의도 이기주의다. 약간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좀 제가 조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대 100% 진실만을 써야 한다입니다. 일단은 저희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25살 취준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는 일이라곤 자소서 쓰는 일. 회사에 맞춰 자소서를 쓰려니 이것도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어제도 자소서 쓰더니 오늘도 쓰냐?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야, 들어봐. 나 배낭여행이랑 어학연수 다녀온 거 쓰려고 하는데 소제목 이거 어때? 어떤 거?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야, 이거 내가 여행 다니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야, 너 배낭여행 갔다 와서 쇼핑만 하다가 맛집만 가고 왔잖아, 이 바람둥이야. 야, 그럼 저는 야. 배낭여행 가서 명품 가방과 옷만 샀습니다. 그래. 이렇게 유적지를 가는 것보다 맛집에서 멋있는 걸 먹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쓰냐? 아이, 야, 너 자소서 줘봐.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봐야겠다. 자, 봐. 얼마나 진실하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야, 대학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과지만 흥미를 느꼈고 지원 분야와도 적합하다고? 그럼. 조서 쓰냐? 봐봐. 앞에 뿌리 깊은 나무를 소제목으로 쓰고 용미어천가 구절을 써봐. 아, 봐봐. 야, 기가 막히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뭐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이 분야만 파고들었고 그래서 과도 이걸로 정했고 회사도 지원하게 된 거다. 이렇게 쓰라고. 편하지만, 야, 잘하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면접에서 들통나면 어떡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면 돼. 아니, 굳이 뿌리 깊은 나무 어쩌고 하는 거보다 내 진심을 100% 담아서 진실성 있게 쓰면 돼. 이 바보야. 떨어져서 멍청아. 나면 몰라. 바보야, 멍청아. 아유, 참, 정말 바보 같네요. 정말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를 거짓으로 썼다. 면접관이 어떻게 확인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롯데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굉장히 좀 구체화된 이런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100이면 한 90 정도는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이면 90 정도. 그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연기도 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방법이 없네요. 근데 꼼꼼하게 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아, 구직자가 간절하냐 평가자가 간절하냐 제가 봤을 때 구직자가 훨씬 간절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평가자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그런 정도의 정성을 다한다. 그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침소봉대란 말이 있죠. 네. 이 작은 바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합격하기 어려우니까 큰 몽둥이로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취준생일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취준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준비생들을 작가에 빗대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자기소개서 때문인데요. 취준생의 자소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멀리 보면 입사, 가깝게는 당장의 서류 통과가 굉장히 급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 장의 자소서에서 내가 돋보이려면 어느 정도 가상을 가공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도와 관심도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쓰다 보니까 그러한 애정도를 표현하다 보면 100% 진실만을 쓰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자소설이 되는 게 어쩌면 입사가 절박한 취준생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00% 진실만을 써야 한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본인 자소서를 쓸 때는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쓴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래서 주장을 할 때 보통 그 근거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기가 겪은 에피소드가 아니면 사실은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호소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기본적으로 지원자는 면접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글과 또 자기가 하는 말과 또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생각들이 100%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이유는 사실 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신한테 적합한 그런 지원자를 뽑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전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는 그 첫 단계고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뭐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개인 지원자 역시도 굉장히 진실성 있게 임하는 게 저는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명심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는 진실만 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채용 시 실무 능력, 나만의 스토리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떠오르면서 토익 학점 등의 스펙보다는 이 인턴, 활동이나 경력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더 인정받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자소서의 한 줄 한 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오늘 함께 토론을 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입사이고 결국엔 서류 통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온 사실 경험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사실 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기업의 비전 또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기업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음식에 MSG를 치듯이 어느 정도 그런 가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이나믹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자소서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그 어느 문항에서도 그런 뭐 다이나믹한 경험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평범한 일상을 했더라도 뭐 엄청나게 특별하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느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해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겪어왔더라도 네, 충분히 자소서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기업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면 과연 그 앞에 100% 진실할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뭐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라 물었을 때 정말 사적으로는 뭐 연애할 때 어떤 순간일 수 있고 그렇죠. 대학 입학했던 어느 순간일 수 맞아요. 있는데 그걸 자소서에 쓸 수는 없고.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사실 사적인 글이라기보단 공적인 그렇죠. 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고 뭔가 자소서용 또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선택의 문제지 이거를 이 거짓말이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좀 더 내가 여기 입사해서 내 삶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거짓말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과장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좀 좋은 표현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이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취업을 부탁해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방송을 했다라고 했다. 이건 범죄죠,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허위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채용의 결격 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취업을 부탁해를 했는데 제가 이 곳에서 이 토론을 잘 못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잘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주관적 생각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배운 점이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있었을 때 안 좋았던 일은 의미 있게 해석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바라보는 것들은 좋은데요. 그게 이제 지나쳐서 거짓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정말 지나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보게 된다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진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때로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도 저 오늘 파스타 먹을게요.
그 정도의 배려심을 오히려 저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네 오늘 외식 어디 가고 싶나? 솔직히 저는 외식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사랑 그래 오늘 상사랑 그냥 가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날도 필요하지. 저 원래 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소서에 좀 녹여낼 수 있다면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성, 즉 우리 기업에서 그렇죠. 요구하는 사회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심하지 않은 과장이라고 맞아요. 한다면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자의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타의로 항상. 예를 들면 뭐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을래라고 보통 말씀 안 하고 상사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난 짜장면, 야, 뭐 이런 그렇죠. 오늘 돈가스 어때? 야, 저 아까부터 그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안 그래요? 너무 인기가 많으시죠. 후배 학생. 네, 맞아요. 예. 저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긴 한데 거짓말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소서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뭐 있었던 일을 없었다 뭐 이런 건 괜찮겠지만 아예 없었던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된다고 그게 생각을 문제죠.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 사례도 그렇고 뭐 최고의 순간 이런 사례도 그렇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감정을 찾아내는 거랑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거짓말을 하라라는 입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오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를 100% 진실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 지원자가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작년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평균 33개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기업에서 다 지원 동기와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지원자가 30개의 회사에 다 진실한 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분열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각 회사에 맞춰서 그 회사의 인재상, 뭐 회사 문화 이런 거에 자신을 조금씩 맞춰서 각각 다 다르게 어느 정도 가공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승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던 분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쓰고 면접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말 표준화돼서 실제로 그 친구보다 못한 친구들도 승무원이 될 정도였었는데 계속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하고 왜 이제 탈락을 했는가 보니까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게 딱 이 일관성이 딱 맞는데 이제 식상한 거예요,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진솔되게 내가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사실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도 있었고 내가 잘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어투 말투 이런 부분을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채용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소설보다는 진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장된 부분을 오히려 진솔하게 더 포장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을 하느냐 진실되게 쓰느냐 이 관점 외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일무이하게 한 지원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그 느낀 점이 최고의 자소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좀 쓰다 보면 갈등을 누구나 하게 돼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우리 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30군데 넘는 곳에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공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랜드에 지원한다. 근데 아직 이랜드 매장을 방문 안 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내일 마감하는데 오늘 써야 되거든요. 네.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느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선점을 좀 써주면 좋은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진짜 갈 마음이 있어요. 내일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할 경험을 쓰고
그리고 2, 3일 뒤에 가서 그 경험을 실제로 쌓습니다. 지금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시키거든요.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30만 인사 담당자의 한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30군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가도 갔다고 해라. 서울 시내 편의점 몇 개 갔다 왔다.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가가지고 하다 보면 그 가지만 느낌이 말아라.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요령이라고 기업에서 좀 말씀을 그런 드리고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합하는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잘못됐다는 인식 정도는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자소설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소서에 뭐 거짓말을 많이 쓰더라도 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오늘 또 하나 끝냈다 이런 식으로 홀가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뭐 현실이 그렇고 기업도 어느 정도 뭐 용인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적인 측면이 사실 거짓말이라는 걸 정당화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 정도는 가져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소설은 꾸며 쓰더라도 우리 대표님들의 마음은 꾸미지 마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하은 학생부터 정철선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은 느껴지지만 임팩트가 없는 자소서. 나는 당연히 광탈시킬 것이다. 안 시켜! 무조건 안 시킨다. 네? 광탈시키지 않습니다. 높아가지고 거짓말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올릴 것 같습니다. 과연? 진실은 나왔습니다. 예. 임팩트가 없더라도 저는 사실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면 그 지원자에게 오히려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성백 학생이 질문해 주세요. 네. 임팩트가 장난 아니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자소서 별로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 멋있기만 하면 되다. 전혀 상관이 없다. 올린다. 올린다. 올릴 것 같은데요. 아니, 울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흔들렸어요. 이게 심장 얘기 오니까 바로 이게 작용을 한 시기 거예요. 전이죠? 이게 공격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임팩트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짓 같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면접 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자기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고 대신에 면접 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역량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당연하게 신뢰할 수 없는 탈락. 지원자를 탈락시키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번엔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진정성을 담아 쓴 자소서 1개가 과장과 부풀림을 담은 10개보다 낫다. 당연히 낫죠. 오, 진실된 거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과연? 오! 또 진실이 울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의 진정성이 드디어 통했군요. 오. 아무리 10개를 제대로 꾸미더라도 당연하죠. 하나의 진정성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성백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네. 나는 취준생들 자소서를 첨삭해 줄 때 경험을 부풀리라고 말해준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니요. 권유합니다. 고려합니다. 네. 그렇다. 그렇다. 부풀리라고 얘기한다. 풀리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 그냥 거짓말로 쓰라 한다. 아니, 요번에도 다른 개는 심리전을 쓸까 하다가 다른 개는 진실로 쓰지 말라 한다. 저는 기업 고객이 다 끊어지겠네요. 일단은 부풀리라고 권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까지 그 경험을 쌓으라고 무조건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말되 현실적으로, 예. 일단은 먼저 하고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오늘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저는 네. 진짜 개인적인 사담이에요. 이건 절대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야, 너 이런 음악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네,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미친 듯이 노력해서 만들어냈었어요. 그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된다 해놓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하여튼 사실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된다고 말해놓고 일단 해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한테는 남다르게 되게 느껴지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게 좀 약간 제 삶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안다고 해놓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만들어는 온 거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겨내면 굉장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민혁 대표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자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하은 학생부터 시작하시죠. 네.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내가 해당 조직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미건조한 지원 동기나 직무 경험을 조금 과장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MSG를 조금 첨가하는 것처럼 심심한 나의 이야기에 조금 조미료를 치는 것으로 자소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취준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소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에게 자소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 학생.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진실되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효성 얘기도 했었고요. 또 결국 들키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신뢰관계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진 않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자소서보다는 진정된 자소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소서로 어필을 하는 게 사실 취준생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네, 요즘 자소서 때문에 뭐 진춘문예에 올라간다, 뭐 노벨 문학상을 탄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 컴퓨터 앞에서 끙끙대며 자소서 쓸 취준생들 힘내세요. 저희 네. 취준진담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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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